역대 대선을 보면 지금 단일화가 보통 선거 한 40여 일 전에 이렇게 윤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선을 대입해 보면 얼추 이제 설 직전 직후 예, 그때가 그쯤에 지금 단일화 여부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최소한 양 후보가 나서 하겠다라는 선언 정도는 설 직전 직후에 적어도 불확실성 내지는 불안감은 최소한 제거해놓고 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단일화 얘기를 먼저 꺼내는 쪽은 불리한 쪽이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얘기를 안 치킨 게임 하는 거죠, 하고 누가 먼저 단일화 얘기를 꺼낼까요? 그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먼저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요.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에도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합치면 뭐 선거 구도가 그 당시에 민주당에게 유리해도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했고 이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진영의 김근식 교수가 먼저 접근을 했죠. 그러자마자 접근해왔다라는 거 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차명진 전 의원이 다 썼고 김문수 의원은 그러면 우리 당으로 들어와야지 한다.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공개하면 사실상 단일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한 합의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쪽에서 먼저 공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쪽은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민주당 계열에는 그 시민단체들이 만든 원탁회의가 있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지금 야당에는 그게 없고요.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 양쪽이 힘이 차이가 나면은 이쪽은 무조건 양보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좀 지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하자고 할 겁니다. 정권 교체해야 되지 않냐. 이번에 양보이즘이. 그러면 이제 밀리는 쪽에서는 약한 쪽에서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냥 물꼬를 트는 거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공격을 당합니다. 너 때문에 정권 교체 안 된다. 이게 2012년서부터 반복되는 패턴인데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측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사퇴하고 그 단일화하면은 당연히 이게 지지율이 합쳐서 이길 줄 알았던 선거를 진 거죠. 그 단일화 지지자들이 안 과정이 따라가요.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안철수 후보를 칭하기를 단일화에 상습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그거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 같은 게 컴플렉스 이런 게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상황도 객관적인 상황도 단일화에 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제 전망으로는 쉽게 단일화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미 안철수 후보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일화는 절대 고려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단일화에 그 큰 가로막고 있는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대표 여러 차례 공언을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지 근데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안철수 후보 듭니다. 입장에서 2012년에 사퇴한 거를 제일 후회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단일화 컴플렉스가 있어서 제가 서울시장 선거 때 저랑 이제 단일화하고 국민의힘 단일화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지금도 약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모험을 걸 때는 걸어야 되고 또 타협을 할 때는 타협을 해야 되고 양보를 할 때는 양보해야 되는데 좀 경직돼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 수 있을까? 그때도 사실은 국민의힘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완전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나가서 나랑 먼저 하고 저기랑 하자. 그래서 풀린 건데 그게 안 대표가 생각 못할 일이 아니거든요. 안 대표가 굉장히 강점도 많고 장점도 많은 분인데 이 선거 단일화 문제가 나오면 유연성을 잃고 참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후보가 어게인 2017 하지 말라고 뭐 권은희 의원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017년도에도 단일화 논의는 있었습니다. 물 밑에서. 그런데 그게 그때 아까 말씀드린 해도 안 되니까. 왜 이렇게도 지고 저렇게도 지는 아까 말한 단일화의 전제가 합치면 이긴 다음에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동력이 생기는데 다 합쳐도 안 되는 판이니까 이럴 바야 아니죠. 그때 그때도 홍준표 후보하고 지지율은 둘이 합치면은 됐었죠. 이겨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홍준표하고 제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했을 때는 홍준표하고 예, 예. 안철수하고 합치면 그러면은 홍준표는 어쨌든 그 탄핵당한 세력의 대표지 않습니까? 안 대표가 합치는 순간 민주당을 비롯해 중도층까지 확 우리가 탄핵까지 네, 했는데 정권 교체가 안 되냐? 그러면 절대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는 그거 합쳤으면 됐는데 안철수 당신 때문에 내가 대통령 안 된 거다. 이 얘기하는 건데 정말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저- 어쨌거나 3명이 다 나오면 3강으로 가면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구도이죠. 민주당이 제일 이재명 후보가 제일 쾌재를 부를까요? 하여튼 우리는 뭐 정정당당하게 아니 왜 이러시지 하세요.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캐릭터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로. 지금 상황에서 여의도 누굴 길가에서 여의도 바닥에 가서 아무나 몰라도 구도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심상정 2대2 복식으로 그게 완성 아니냐라는 관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 심상정 후보도 이제 완주하겠다. 4명 다 완주하지만 4명으로 선거를 치른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심상정 단일화도 또 이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랑 심상정 후보도 단일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예, 진짜. 특히 정의당은 자체 그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들이 하여튼 꼭 당선 여부를 떠나서 후보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한 그렇죠. 확고한 생각. 그리고 정의당은 얼마나 뼈아픈 아픔이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팽당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면 네. 민주당, 정의당이 단일화까지는 못 가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압력을 넣을 겁니다. 정의당, 범정의당 지지층들한테 당신들 심상정 후보 좋아하는 건 알지만 저쪽에 뺏길 수야 있냐. 이 선거에선 이재명 찍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라도 하려고 할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 심상정 후보 자택 앞에 힘내라는 응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사흘째 칩거 중인 심 후보 자택을 찾아 1시간 반가량 대화를 나눈 뒤 대선 완주 의지를 전했습니다. 진보 정치의 소명은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으로 볼 때 후보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